안녕하세요. 시우성형외과 이시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5, 60대 이상인 분들 중에서 눈가에 진물음으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가가 이렇게 짓무른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가 너무 얇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약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가가 짓무르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고 상태를 확인해 보면 노화로 인해서 눈꺼풀 피부가 처지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피부가 이제 아래쪽으로 늘어지고 처지게 되면서 윗눈꺼풀이 아랫눈꺼풀과 맞닿게 되면 피부끼리 닿으니까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마찰 자체로 피부 손상도 생기고 습기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 눈가가 짓무르면서 피부염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많은 경우에 60대 이상인 분들에게서 나타나긴 하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얇거나 노화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부터도 이러한 눈가 짓무름, 눈물 고임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눈가 짓무름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피부 자체의 문제라면 이런 경우는 그냥 해당되는 연고만 잘 발라주셔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처짐으로 인해서 눈물이 고이거나 눈가 짓무름이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연고 처방만으로는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 주변 피부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단순히 붉어지는 것을 넘어서 심한 경우에는 염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증상은 세안이나 화장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더운 여름철에는 땀까지 더해지면서 그러한 증상들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가 짓무름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런 것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해당 증상의 원인에 맞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눈가에 짓무름이 지속되거나 눈꺼풀 처짐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눈가 주변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거나 나는 피곤하지 않은데 더 피곤해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슷한 증상들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형외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꺼풀 처짐이 원인인 경우에는 보통은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화 거상술을 고려해보게 되는데요. 이 수술들은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이라기보다는 처진 눈꺼풀을 개선해서 눈도 좀 더 편하게 뜨게 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가의 짓무름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미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이 포함된 그런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안검 수술입니다.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 혹은 쌍꺼풀이 있더라도 비대칭인 경우에는 쌍꺼풀을 새로 만들어주면서 비대칭을 교정하면서 처진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썹화 거상술인데요. 눈썹화 거상술은 주로 쌍꺼풀이 있으신 경우에 절개를 쌍꺼풀 자리가 아니라 눈썹 아래쪽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해서 이렇게 당겨주는 것이죠. 이렇게 눈썹 아래를 잘라주는 이유는 이러한 수술이 상안검 수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더 자연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눈썹화 거상술과 동시에 쌍꺼풀 수술을 병행하는 방법인데요.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절개식 상안검 방법을 통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약간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고, 또 절개식 쌍꺼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처진 것은 눈썹 아래쪽 절개를 통해서 제거해주지만 쌍꺼풀은 절개가 아니고 레몬법이나 부분 절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찝어줌으로써 쌍꺼풀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쌍꺼풀의 모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쌍꺼풀은 찝어주고 처진 부분은 눈썹 아래쪽 절개를 통해서 개선해주는 2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엄밀하게 2가지 수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쌍꺼풀 수술과 상안검 수술을 같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수술의 목적이 조금은 다른데요. 절개 쌍꺼풀 수술은 절개 방식을 통해서 말 그대로 쌍꺼풀 라인을 새로 만들어서 눈의 크기나 인상을 개선하기 위한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입니다. 반면에 상안검 수술은 절개 방식을 통하여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늘어진 눈꺼풀을 제거해서 눈을 편하게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적인 개선 또한 중요한 목적이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 쌍꺼풀과 상안검 수술은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짓무른 부위만 따로 부분적으로 피부를 제거하는 방식은 저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눈가의 짓무름의 원인은 눈 가장자리 피부가 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만 딱 개선하고 싶다면 그 직접적인 부위만 제한적으로 잘라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수술할 경우에는 눈 모양이 어색해지는 정도를 벗어나서 눈 모양이 매우 이상하게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의 관점에서는 눈 수술이니까 그래도 얼굴 전체는 아니어도 최소한 눈 전체의 균형이라던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술이 진행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위만 부분적으로 제거하게 되면 눈꺼풀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눈 모양이 전체적으로 어색해지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이 아닌 눈꺼풀 전체를 함께 고려해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눈꺼풀 처짐으로 인한 경우라면 상안검 수술이나 눈썹파 거상술을 통해서 눈물 고임이나 눈가 짓무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술은 노화 자체를 완전히 멈춰주는 그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피부는 또다시 이렇게 처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통해서 눈꺼풀 처짐이 개선되면 이전보다 눈 뜨는 것도 편해지고 눈물 고임이나 눈가 짓무름 같은 증상 개선이 충분히 오랜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술의 목적은 완전히 영구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눈 주변의 기능적인 불편함을 충분히 오랜 기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 처짐을 수술하는 것은 미용적인 측면에서보다 기능적인 목적이 우선이 되는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미용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눈가 짓무름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상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